안녕하세요. 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 IT 융합연구센터의 함경선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좀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돼서 두 가지 개념이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아마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에너지 분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헌법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고 있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몇 가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있는 게 이제 소비 에너지를 좀 줄이는데 좀 목적을 둬야지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목적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이라든가 석탄 같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기존에 원자력이나 그 다음에 대규모 석탄 발전에서 발전해가지고 송전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전기 쓰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전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학문적 연구에서 이런 지배적인 디자인,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도미넌트 디자인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옛날에 썼던 유선전화나 아니면 공중전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단절하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원자력이나 화석 발전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죠.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에서의 지배적 디자인이 뭐냐, 원자력 발전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지배적인 시스템은 무엇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T이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아까 에너지 기본계획, 그러니까 에너지 헌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데서 볼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계속 리포트하고 있는 내용, 제주도청에서 지금 리포트한 내용이나 기타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급변동성, 여기서는 변동성이라고 하고 간헐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전력 계통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 전력 계통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부하 곡선을 그리던 이런 형태가 지금은 자가용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기가 오히려 발전되면서 개통 전기를 덜 써버리니까 이렇게 개통의 전기를 적게 먹다가 충전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수요 값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 개통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제주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매년 순시적으로 잉여 발생량이 생산량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터빈을 스톱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어떤 손실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아까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처럼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특히 제가 쓰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앉아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것이 에너지 디지털 트윈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저기 한 300m 앞에
도로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저는 지금 시속 200km로 달려가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물 위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죠. 그죠? 미끄러져서 차가 돌죠. 그리고는 또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야, 감속을 해서 안전하게 좀 가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동차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이버 월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저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그리고 매달기에서 전달되는 속도 계기판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서 저한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데이터로서 연결해 가지고 똑같이 두고 여러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정립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신제품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신제품이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런데 신제품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대신할 시뮬레이터를 두게 되죠. 자동차를 대신할 시뮬레이터를 두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앞으로 개발될 자동차를 실제 대상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하고, 이 시뮬레이터는 마치 자기가 자동차인 양 행동을 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개념의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이제 확보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시뮬레이터로 모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어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까? 결국은 저 머릿속에다 넣어야 됩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주도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연동에 있는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들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운전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곳곳에 논밭에 있는, 주변에 있는 태양광 발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게 되고요. 태양이 이렇게, 일사량이 이렇게 많을 때 발전량이 얼마 되는지는 컴퓨터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실제 태양광 설비도 발전을 하겠지만 태양광 설비를 모델링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한 컴퓨터는 이러한 온도 조건이라든가 일사량 조건에서는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하나하나 측정할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제주도 지역에서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태양광 발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도 있고 어떤 놈이 이상했는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오는 데 따라서 앞에 있는 터빈들이 뒤에 있는 터빈들한테 후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동북 풍력을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북 풍력의 지금 윈드필드를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앞에 있는 터빈은 바람 부는 대로 발전하겠지만 뒤에 있는 터빈들은 그 발전되고 남은 바람들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하라든가 흔들림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서 발전량을 최대로 하면서 흔들림 정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컨트롤 기능을 이렇게 유무효 전력 제어를 하게 되죠. 이게 30대든 100대든 충분한, 앞으로 우리가 풍력 발전 단지가 커져갈 때 컴퓨터가 그걸 다룰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기술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에 타워의 흔들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IT 기술입니다. IT 기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결국은 실생활과 가상생활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위해서는 ICT가 필요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같이 CT나 MRI 같은 엄청난 장비들은 그냥 엑스레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IT 기술, 특히 데이터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쪽 의료계가 발전을 하게 되고 어마무시한 기술 혁신을 일어나게 된 거죠. 문제가 아니고 이슈는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도 같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이런 걸 발전시켜 나갈 때 ICT가 적용되게 되면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일반의 필드 그리고 IT 기술이 같이 연동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구축이 될까요? 제주도의 어느 곳에다가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모사할 수 있는 실세계와 비슷한 가상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백엔드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한 컴퓨터들이 계산을 해서 표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다라가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사람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결국은 최적의 운영 방식을 디지털 트윈 개념에 근거해서 도출을 하고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빔이 약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주도에 퍼져 있는 태양광 풍력 설비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죠. 그 다음에 변동성을 흡수하고자 하는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들도 많이 도입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운영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이버 월드에서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은 현재 제주도 에너지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 방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 시각과 판단력을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